안녕하세요. 힐링 마니또입니다. 이제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은 그동안 제가 방송을 하면서 숲을 보자는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그 숲에 어떤 우렁하고 성장을 잘하는 나무가 있는지 알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ETF를 투자하기 전에 그 ETF에 담고 있는 기업들을 공부한 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일하랴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이들 돌보랴 시간들이 없으시죠? 그래서 저라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투자하는 2030년까지 꼭 투자해야 하는 7개 섹터의 ETF에 중요한 기업들이 무엇이 있고 왜 이 기업들을 이 AI 시대에 주목해야 하는지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공부할 기업은 우리가 투자하는 핵심 7개 섹터 ETF 중에 가장 큰 비중을 담고 있는 엔비디아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최근 구글의 TPU로 인해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구글 TPU와 기술 경쟁력은 어떠한지, 그리고 중기 장기 관점에서 엔비디아의 경쟁력이 얼마나 지속될지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뒤에서는 이 엔비디아를 우리가 투자하는 7개 섹터에 어떤 비중으로 담고 있는지까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는 어떤 회사인가? 이것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서 AI 데이터 센터, 로봇, 자율주행 산업의 핵심이 되는 GPU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원래는 게임용 그래픽카드 회사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AI 시대의 석이라 할 수 있는 연상 능력인 GPU를 공급하는 회사로 변했습니다.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1993년에 창업을 했고요. CEO는 지난 우리나라 경주 APEC 때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 이재용 회장과 현대 정인선 회장과 치맥회동으로 회자된 젠스왕입니다.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AI 혁명의 최대 수혜자이자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원래 게임 그래픽 카드 제조사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GPU라는 새로운 개념을 시장에 퍼뜨린 회사죠.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단순한 그래픽 카드 회사가 아니고 GPU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며 AI 학습에 필요한 GPU 시장 점유율을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즉 세계 모든 빅테크 및 정부 기업체가 엔비디아 GPU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쿠다 생태계를 보면 엔비디아의 진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쿠다 생태계는 AI 개발자가 GPU를 쉽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AI 연구는 거의 전부 이 쿠다 기반에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 센터, 그리고 서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AI 모델 학습의 핵심 장비인 A100, H100, H200, 그리고 블랙웰 100, 200까지 이 모든 칩과 서버 플랫폼은 엔비디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뿐인가요? 엔비디아는 공장, 로봇, 자율주행차, 3D 시뮬레이션까지 전부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했습니다. 즉 엔비디아는 AI 세상을 움직이는 종합 운영체제 같은 기업, 즉 AI 생태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상세히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인프라 기업이라고 했는데 먼저 그 사업 영역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인 데이터 센터 GPU 사업은 매출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엔비디아의 매출과 성장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A100에서 H100, H100에서 H200을 개발을 했고요. 지금은 블랙웰 100, 200을 개발한 상태입니다. DGX AI 서버, HGX 플랫폼, 아울러 그래스 호퍼 칩인 CPU와 GPU 슈퍼칩을 포함한 모델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AI 모델인 챗GPT, LLM 학습의 필수이기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오픈AI, 테슬라, 샤오미 등 거의 모든 빅테크가 엔비디아의 GPU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사인 AMD, 인텔이 있지만 성능면이나 생태계에서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개발 플랫폼인 쿠다 생태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쿠다 옴니버스 사업을 알아보면은 엔비디아는 GPU 하드웨어만 만드는 게 아니라 AI 개발을 위한 운영체제, 툴킷, 라이브러리, 시뮬레이션 플랫폼까지 완성했습니다. 쿠다는 AI 개발자의 필수 플랫폼인데 거의 독점 수준입니다. 옴니버스는 디지털 트윈, 로봇, 제조업 시뮬레이션 플랫폼이며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는 기업용 AI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는 구독료 형태라 수익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의 오토모티브, 즉 자율주행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벤츠, 현대, 기아 등이 엔비디아 드라이브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I 기반 운전 보조, 완전 자율주행용 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AI 팩토리 사업금도 있는데요. 로봇 공장 자동화 시스템인 엔비디아 이삭 플랫폼이 있으며 디지털 트윈 기반 제조 자동화를 이룰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2026년에서 2030년까지 가장 크게 성장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마니또 가족분들은 투자자들로서 이것을 눈여겨봐야 할 산업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게이밍 및 기타 사업 영역을 말씀드리자면 지포스 그래픽 카드를 만들고 있으며 스위스2 칩 공급 가능성이 있고 PC, 콘솔, VR 그래픽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주력 사업이었지만 지금은 GPU 매출이 워낙 커져서 전체 매출 비중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AI 생태계의 여러 가지 사업군을 가진 엔비디아 시가총액을 알아볼까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비교를 해보면 차트에서 녹색이 엔비디아이고 빨간색이 애플, 그리고 파랑색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20년 후반까지는 애플이 시총 1위를 달렸으나 24년 상반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를 몇 개월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엔비디아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당당히 1위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1년 사이에 시총이 상당히 올랐고 하반기 들어 큰 폭 반등하며 현재는 2024년 말보다 훨씬 높은 밸류에이션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을 원화로 환산해 볼까요? 2025년 11월 말 기준 시가총액은 약 4.41조 달러로서 현재 미국 달러 원화 환율은 대략 1달러에 1,470원 수준이니까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약 하나로 6,480조에 해당합니다. 즉 약 6,400조에서 6,500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규모가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것은 우리 삼성전자가 대충 지금 590조니까 대략 삼성전자의 10배가 넘는 시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모든 상장사를 다 더해도 엔비디아 한 개의 시총보다 작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다음은 최근에 구글 제미나이가 출시되고 구글 TPU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최근 구글 TPU 때문에 엔비디아 GPU를 덜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가 최근에 많이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결론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이런 우려의 뉴스는 노이즈 뉴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로 사용처가 다르고 태생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영향은 있겠지요. 하지만 AI 대세 상승인 지금 서로 윈윈하면서 발전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구글 TPU와 엔비디아 GPU는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볼까요? 우선 구글 TPU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구글 TPU는
구글이 자체 제작한 AI 전용 칩입니다.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딥러닝, 모델의 학습과 추론 작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특히 대규모 행렬 연산에 특화된 주문형 반도체입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대규모 모델 학습에 강한 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TPU 특징은 LLM 학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고 텐서플로어 기반 모델에 최적화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력 효율이 좋고요. TPU 파드로 거대한 학습 클러스터 구성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의 GPU와 다른 핵심 관점 5가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적에서 보면은 엔비디아 GPU는 범용 AI, APC, 그래픽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TPU는 딥러닝 학습 추론 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를 보면은 GPU는 쿠다로 독점적이며 개발자가 수천만 명이고 TPU는 구글 클라우드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에서 보면은 GPU는 모든 AI 모델, 프레임워크 지원을 한다고 할 수 있고 구글 TPU는 텐서플로어에 최적화됐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GPU는 AI 학습 GPU 80에서 90%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TPU는 내부 사용과 클라우드 고객 중심의 약간의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층으로 본다면 엔비디아 GPU는 전 세계 빅테크, 스타트업, 정부기관 이런 여러 곳에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TPU는 클라우드 구글 이용 기업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TPU는 구글 생태계 내부에서 매우 강력한 전용 칩이라고 할 수 있고 엔비디아 GPU는 전 세계 기업이 사용하는 AI 범용 표준 칩이라는 것으로 구글 TPU 때문에 엔비디아 GPU가 덜 사용된다는 우려 뉴스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TPU는 강한데 왜 엔비디아를 못 넘을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TPU는 LLM 학습 같은 특정 작업에 매우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엔비디아의 지위는 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와 범용성입니다. TPU는 구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뛰어난 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PU는 전 세계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글로벌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런 강력한 AI 생태계를 쥐고 있는 엔비디아의 중기, 장기 관점에서 경쟁력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즉, 엔비디아 패권은 얼마나 갈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중기 전망을 보겠습니다. 이 기간에는 첫 번째로 GPU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LLM 학습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고 모델이 커질수록 GPU는 더 많이 필요해지고 엔비디아는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구글의 TPU, 메타의 MTR 등 빅테크의 자체 칩 개발을 하고 있어 일부 수요는 분산되겠지만 엔비디아 의존도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기업들이 자체 칩을 만들더라도 연산 코어는 여전히 GPU가 가장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쿠다 락인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이 TPU나 자체 칩으로 갈아타려면 현재 구축된 AI 시스템 전체를 다시 짜야 합니다. 이 비용과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엔비디아의 지위는 거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기 전망을 볼까요? 이 기간은 2030년에서 2035년 이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는 첫 번째로 AI 인프라 시장 자체의 초대형 성장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AI 슈퍼컴퓨터를 건설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즉, 양자 컴퓨팅 시대가 돌입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는 이 모든 곳에 GPU를 공급하는 AI 시대의 인프라 기업으로 더욱 확고히
선두를 지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봇 자율주행 AI 팩토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제조업 전반을 자동화하는 AI 팩토리 개념인 로보티스, 옴니버스, 이삭을 융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27년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빅테크들의 자체 칩 경쟁 심화라는 것인데요. 장기적으로는 빅테크 자체 칩들이 늘어나며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쿠다 업데이트로 격차 유지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블랙웰 이후 플랫폼도 이미 개발 중이기에 지속적인 강력한 신규 칩 개발로 우위를 선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엔비디아는 비GPU 플랫폼에서도 쿠다를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경쟁은 심해지지만 지배력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더 공고히 산업 사이클 속에서 꺼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경쟁력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엔비디아는 단순히 GPU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산업 전체의 운영체제를 지배하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개발자 생태계, 로봇,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까지 확장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갖춘 기업은 지금도 미래에도 엔비디아 하나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2030년까지 꼭 투자해야 하는 7개 섹터 ETF들에서 AI 생태계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엔비디아를 얼마나 어떤 비중으로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중은 12월 1일 기준임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 포트 구성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방송해드린 아직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포트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섹터에서 보시면 미국 직투 ETF인 SMH에서 엔비디아가 17.49%를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에 상장된 코덱스 미국 반도체에는 같은 비중인 17.5%가 비중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빅테크 7 섹터에서 미국 직투 ETF인 MHS ETF는 5.5% 비중을 담고 있고요. 한국에 상장된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에는 13.74%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멘텀 섹터인 미국 직투 ETF인 SPMO가 9.05%를 담고 있고 한국에 상장된 코덱스 서학개미 ETF가 19.54%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혁신 섹터인 한국에 상장된 에이스 미국 AI 테크 핵심 산업 액티브 ETF가 4.41%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자 컴퓨팅 섹터인 솔 미국 양자 컴퓨팅 탑10 ETF의 6.42%가 비중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자를 위한 배당 분배금 섹터의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고정 커버드 콜 ETF가 13.51%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타겟 커버드 콜의 18.32%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2030년까지 꼭 투자해야 하는 7개 섹터에서 엔비디아를 아주 많은 비중으로 각 ETF들이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니또 가족분들은 자기가 구성한 포트를 가지고 꾸준히 시간을 기대어 투자하신다면 엔비디아의 성장을 오롯이 다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투자하는 2030년까지 꼭 투자해야 하는 ETF에 큰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엔비디아가 어떤 기업이고 그리고 AI 시대에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경쟁사인 구글 TPU와 경쟁은 계속되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공급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투자하는 7개 섹터에 큰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기업이기에 항상 추적 관찰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 시대가 커질수록 엔비디아의 영향력도 함께 커진다는 것.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향해 저와 함께 공부하며 동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